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목요일 장인데요. 이제 2020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10월도 이제 다 갔네요. 한 달 동안 힘든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들 다들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이 약간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미국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시장도 오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8%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0.88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종합지수랑 이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판단해 보면은 좀 괴리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01개고 하락 종목이 783개나 되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 대략 한 전체 코스피 전체 종목 중에서 90% 정도 이상 90% 정도가 종목이 다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상승 종목이 246개고 하락 종목이 1074개거든요. 대략 한 1300개 정도의 코스닥 종목 중에서 1074개의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의 전체적인 종합 지수는 0.88 정도 빠지는 걸 보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테마군들이 급등을 하면서 종합 지수의 하락을 약간 방어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 수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으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매수하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미국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주식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봐도 저는 이제 좀 조심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것이 미국 쪽 대선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확정이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이제 방향성을 못 잡고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되도록이면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방망이를 짧게 잡고 되도록이면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매매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매수를 해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오버나잇 했는데 내일 뭐 전체적인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2%로 빠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산 종목이 마이너스 뭐 5, 6%는 그냥 빠지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크고 손절을 하는 그런 타이밍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단타만 하시되 단타를 하시더라도 스윙 단타가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단타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투자 방법을 고집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매매 기법이나 매매 방식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좀 꾸준히 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매수할 종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도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났을 때 생각하는 것이 본전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뭐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본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실이 뭐 15%나 뭐 손실이 10% 이상 나고 있다 생각하면은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저 앤트맨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지 말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이런 하락장을 현금 보유를 하면서 좀 이렇게 관망을 하는 상태로 기다리는 것도 하락장을 좀 즐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양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소 코스피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폭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합쳐가지고 거의 7,700억 정도의 폭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양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1,300억 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매물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좀 안 좋은 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으로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죠. 이제 좀 지겹습니다. 코로나19도 좀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진단 키트니 코로나19 뭐 신약 치료제니 이런 것들이 좀 테마가 이미 모를 대로 많이 올랐는데 계속 돌려가면서 좀 올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코로나19 관련 주들도 뭐 시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 너무 윗자리에서 매수하시다가 정말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서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유전자 치료제, 뭐 창투사 뭐 이런 것들의 테마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 우려의 상승이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다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매일매일 최다 확진자를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과 프랑스들이 전국적인 봉쇄 차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진텍이라든지 EDGC 뭐 과거에 다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다시 재탕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지금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항공과 여행, 뭐 이런 엔터 쪽,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대한항공, 한진칼,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주, 여행, 뭐 유통 이런 것 쪽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대면하는 부분에서 좀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들이 많이 급감을 하고, 또 이런 이슈 인해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증권 관련주들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고, 오늘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만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만큼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뭔가 있을까요? 특징으로 좀 검색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장중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돈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가, 이런 시장 동향을 매일매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간편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없이 보시려면, 여기 이제 종합시황 오셔가지고 여기다 특징, 뭐 테마 이렇게만 검색만 하시더라도 대다수의 뉴스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만 많이 보시더라도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리아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SM 엔터가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차 팬데믹의 공포,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이 강세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어서 가장 간략하게 보실 부분들은 여기 오전장 특징주 코스닥과 코스피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오전장 코스닥 쪽에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 뭔가 있을까 봤는데, 오늘 케어랩스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케어랩스 뭐 데일리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 좀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코리아 센터 코로나19 확산,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 급증 속에서 코리아 센터가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투엔 방탄소년단 캐릭터 마스크 출시해서 엔투엔에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뭐 매직 마이크로는 이미 파산 신청 이런 건 좀 어려운 종목이니까 이런 부분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셀레맥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쭉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바이오 이런 것들. 일단 뭐 그래서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저 앤트맨의 생각으로 기술적인 분석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데일리 블록체인이라는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A급 상한가로 좀 튀어 올랐는데요. 지금 1025원에 30%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직전 고점은 여기 1185원 요 자리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요 자리를 가볍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한 1780원까지도 주가의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일단 데일리 블록체인 오늘 왜 상승을 했는지 한번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데일리 블록체인 등 3사 미국 데이터 기업 인수 소식에 인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IT 전문 기업인 PSI 인터내셔널의 인수 추진 소식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와 데일리 블록체인 케어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인수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연간 3천억 원대의 우량 기업체를 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PSI 인터내셔널에서 인수를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인수 이슈로 인해서 오늘 데일리 블록체인하고 케어랩스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과거에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리고 뺀 다음에 다시 들어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8월달, 8월달에서부터 누군가가 이런 인수 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급등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거래량을 보시면 누군가가 주가를 많이 산 것으로 보이죠. 아마 매집 같은 경우는 조용히 요때부터 매집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를 띄어 올리면서 한번 개미털기로 털어낸 다음에 주가를 좀 띄어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오늘 굉장히 강한 상한가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시가에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주가가 띄울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이 1,500만 주에다가 150억의 거래량을 터졌는데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뭐 거래도 되지 않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9시 3분에 이렇게 지금 A급 상한가에 들어가서 지금 상이 한 번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일리 블록체인은 완벽한 A급 상한가라 보시면 되고 일단 분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이제 935원 자리가 상한가가 들어갔을 때 지지가 되는 라인인데 요 라인을 완전 마지노선까지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요 자리에 안 올 것 같아요.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단타로 들어가시려면 내일 시가 베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바로 점상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일리 블록체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내일 시가에 몇 퍼센트 정도 갭을 띄우면서 올라갈지 보고 내일 갭을 띄울 때 시가 베팅 한 다음에 대략 한 1시간 이내에 매도 처리를 하는 단타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 1180원하고 1800원짜리가 과거에 매물대가 있는 그런 저항 라인이에요. 이 저항 라인이라 함은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누군가의 매도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상한가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이제 1180원짜리는 내일 갭을 띄우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정도는 내일 아마 갭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1800원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면 대략 주가가 한 대 맞고 밑으로 조정을 주는 이런 하락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블록체인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단타 종목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주식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미국 PSI 기업 인수 이슈 인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늘 상한가의 질이 퀄리티가 완벽한 A급 상한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기다려보기보다 내일 시가 베팅으로 대응을 하면서
단타로 접근을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 점상에 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할 수 없겠지만 상한가에 들어가지 않고 대략 뭐 15%나 10%나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경우에 내일 보면서 시가 베팅 또는 시가 후에 약간 눌림을 줄 때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내일 시가에 몇 퍼센트로 띄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가 형성되는 몇 퍼센트로 시가 형성이 돼서 장을 시작하는지 유심히 관찰하시다가 내일 장 초반에 대략 한 9시 10분 이전에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봉 차트상에서 저항 구간으로 보이는 부분은 1180원하고 1800원 요 두 자리를 이제 일봉상에서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어요. 요 저항 구간이란 부분은 요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매도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요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나 뭐 이렇게 강한 종목들 위주 또 이제 뭐 소액으로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소형주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죠. 오늘 기업 개요를 안 봤군요. 일단 데일리 블록체인 기업 개요 한번 보게 되면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PBR은 1.9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가 뭐 실적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는 2006년에 설립돼서 ITS 구축 기업으로 뭐 ITS 분야라든지 SOC 사업에 대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라고 하고요. 동사의 관련 사업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합니다. 뭐 기기 제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업으로 보이고 뭐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라든지 뭐 IoT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 물품 플랫폼 등 이런 어떤 ITC 기술 기반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뭐 코로나19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한 가지의 이슈가 될 수 있겠네요. 매출로 보시게 되면은 대략 뭐 한 지금 연간 매출액은 800억까지 찍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죠 과거에.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을 시켜서 3분기, 4분기 영업 실적을 좀 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유보율은 뭐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도 한 150% 정도 있는 거 보니까 회사의 재무 제표나 건전성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이렇게 발행 주식수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유상증자 이슈라든지 뭐 삼자 배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회사가 좀 건전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회사가 건전하지 않으니까 뭐 인수 이슈가 나왔겠죠. 그래서 재무 정도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시기보다 단타로만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블록체인 이렇게 이제 일봉상 차트의 저항 구간과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물론 지지선을 파악하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오늘 상한가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지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일 시가 베팅으로 베팅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일리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다음 살펴볼 종목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케어랩스라는 종목 오늘 17.75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뭐 23%까지 주가를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저항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어랩스 역시 데일리 블록체인과 동일하게 PSI 인수 소식으로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가 오래된 그런 회사는 아니고 신생 회사인데 약 한 2년 정도 된 상장을 회사인데 이제 해당 종목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시자고 생각하면은 병원을 갈 때 미리 이제 예약이나 뭐 진료 대기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메신저로 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케어랩스가 좀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병원에 가게 되면은 내가 이제 예약 진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기할 때 뭐 누구누구님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메신저로 수시로 좀 알려주는데 그런 헬스케어 플랫폼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오늘 좀 종합 시황 한번 뉴스를 보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데일리 블록체인하고 동일한데 케어랩스 뭐 통매각 소식이 인해서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PSI 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 사업 부문인 케어랩스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켜서 헬스케어 IT 사업에 재편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SI에 좀 인수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인수 이슈로 인해서 뭐 주가에 대한 인수 가격이라든지 뭐 인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높거나 낮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인수 이슈로 인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힘이 데일리 블록체인하고 좀 다르게 좀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차트 상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아 보이죠. 여기가 이제 매물대를 보실 때는 매물대라는 거 자체를 이해를 하시려면 즉 그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매물대는 주가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좀 좋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완전 A급 차트로 보입니다. 주가가 이제 여기에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을 예측을 해서 막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수를 막 했을 텐데 매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주가가 힘이 없이 이렇게 주르륵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빠지면서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 다 물렸겠죠. 물린 사람들만 딱 남아 있는데 주가가 이제 물린 사람들 자리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이제 길게 횡보를 하게 됩니다. 길게 횡보를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손절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존버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탁 튀어 오르잖아요. 탁 튀어 오르니까 이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손실받던 사람들이 본전 심리에 의해서 다 매도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주가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부분에도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한 번에 힘을 쓰지 못하고 조금씩 윗꼬리를 달고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케어랩스 기업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의료 장비 서비스 이렇게 보이고요. PBR은 1.64, 퍼가 175배로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초기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고평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굉장히 뻥튀기 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일리 블록체인이 지분율이 20%를 갖고 있어서 대주주로 보이는데 데일리 블록체인도 매각이 되고 케어랩스도 통째로 매각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보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2018년 3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옐로우 모바일 자회사인 옐로우 투오 산하의 헬스케어 주요 사업들이 통합되어 설립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사업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디어 플랫폼하고 디지털 마케팅, IT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병의원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굿닥이라든지 비비톡, 바비톡 이런 거 병원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순번 알려주고 뭐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편하게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겠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보이고 매출액은 점점 늘고 있긴 해요. 매출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뭐 770억까지 매출액이 늘 것 같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81억으로 영업이익도 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급감을 했다가 올해 와서 다시 영업이익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20억, 2분기에 20억, 1분기에 19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3분기까지 대략 한 59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전년 대비 해가지고 대략 한 60% 이상 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네요. 사내 유보율은 굉장히 많아요. 사내 유보율은 지금 2000% 정도 갖고 있고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탄탄해 보여요. ROE 같은 경우도 올해 9.96으로 장사 굉장히 좀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하고 뭐 주가 단위 뭐 이런 거 따져서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수 가격하고 이런 게 협상이 되겠죠. 어쨌든 뭐 케어랩스 기본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케어랩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았으니까 그럼 얼마에 매수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을 때는 요 자리가 굉장히
조금 탄탄한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그동안에 지지를 많이 받았고 주가가 내려올 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지지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보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케어랩스가 인수 이슈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좀 관망을 하시면서 어느 자리까지 조정을 주는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케어랩스의 분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뭐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한번 주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 이제 점심 되면서 이렇게 빠지고서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9,190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9,190원하고 여기 8,850원 이렇게 이제 1차, 2차 분할로 나눠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케어랩스를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두 자리를 지지와 저항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A급 상한가나 뭐 시세가 오전에 바짝 나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보면서 이 분 차트를 봤을 때 9,200원과 여기 8,840원 이 자리가 조금,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받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한 브레이크 받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8,840원이나 8,850원까지 한번 이 자리까지 기다려 보시고, 아니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9,200원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다 담가보고 나머지 한 70%나 뭐 50%를 여기다 담가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라면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8,840원이 가령 만약에 깨졌다, 그럼 정말 마지노선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시가가 8,570원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8,840원을 깨면 오늘의 시가까지 진짜 마지노선으로 보면 돼요. 여기 8,500 한 90원짜리, 네,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3차 매수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8,500 한 90원까지 생각을 하셔서 일단 분봉상에서 봤을 때 9,150원, 8,840원 매수를 하다가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지지선인 여기 8,590원까지 한번 보고 오늘 시가를 이탈한다, 8,57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주가의 위치가 뭐 높은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도 아니고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8,5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약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공격적인 성향인가 보수적인 성향인가를 먼저 보시고,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일봉 차트 내에서 여기 8,590원짜리가 그나마 제일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나는 조금 공격적이고 손절도 잘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분봉상에서 보는 9,200원과 8,840원을 잡아서 1차와 2차 나눠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타로 접근하시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 8,500원까지 8,590원이나 8,600원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지 조정을 주는지, 만약에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가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지금 만원짜리인 이 자리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항으로 보여서 주가가 뛰어오르지 않으면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가지고 케어랩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마지막 종목 코리아 센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코리아 센터 뉴스 나왔죠. 오늘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코리아 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거래 급증 속에 수혜를 입겠다 이래서 급등을 좀 했는데, 코리아 센터가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봐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자체가 양봉의 크기보다는 작아요.
거래량이 여기서보다도 작네요. 거래량이 좀 작은 부분이 약간 흠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400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거래 대금은 370억. 과거에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을 때는 거래량이 1,500만 주까지 터졌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굉장히 작아가지고 뭔가 좀 샤킹의 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일단 주가의 위치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윗꼬리 달았죠. 여기서도 윗꼬리 달고 지금 그냥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쌍봉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쌍봉 형태 찍고서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일단 코리아 센터 단타로만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손절 라인 잡고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아무래도 뉴스발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로 봤을 때는 방망이 짧게 잡고 가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코리아 센터 기업 개요 보겠습니다. 기업 개요 보시면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 업체로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김기록 이 사람이 뭐 68%나 갖고 있네요. 주식을. 동사는 2000년 1월 12일 날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인터넷 전자 상거래 거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8년에 코리아센터닷컴에서 주식코리아 코리아센터로 상호를 변경했다고 하고 주요 서비스는 뭐 글로벌 상품 소싱 솔루션, 배송 대행, 뭐 쇼핑몰, 빅데이터 솔루션 등 뭐 어쨌든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4,978억,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높네요. 매출액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굉장히 견고하네요. 지금 1,300억에서 3,100억까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63억에서 240억까지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내 유보율도 보시면은 지금 7,035 이렇게 많이 좀 금액이 좀 증가했는데 유보율도 많이 있고 부채 비율도 거의 없는 좀 탄탄한 회사로 보이네요. 회사가 생각보다 네임밸류보다는 코리아센터라는 회사가 뭐 이렇게 그런 우량 기업이나 뭐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그런 회사 치고는 굉장히 좀 탄탄하고 준수한 회사로 보이네요. ROE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11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7.8까지 ROE가 나오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는 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 발행 수는 이렇게 좀 증가를 하는 거 봐서 뭐 무상증자를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재무는 뭐 괜찮습니다. 재무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쇼핑 관련 부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 상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과거에 이렇게 올해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대략 한 2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주가의 자리가 저점 대비해 가지고 뭐 좀 부담스러운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조금 기대를 봐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양봉이 딱 떴으니까요. 양봉이 뜨고 이제 코로나19 이슈 뉴스로 떴으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주면 충분히 한번 단기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약간 아쉬운데 이렇게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매수 타점이 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한번 분봉상에서 여기 이제 7,600원짜리 7,600원짜리 여기 지지와 저항 보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탁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코리아센터 7,600원 정도 자리 제가 조금 봤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 자리가 보면 이제 과거에 직전 고점에서 어깨 자리잖아요. 어깨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어깨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센터 보시면은 이렇게 7,600원짜리에 한번 단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리아 센터 매매 전략 한번 제가 요약해드리면은 오늘 코리아 센터는 코로나19 이슈 확산으로 인해서 쇼핑 이용자가 급증한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랐고
재무 상태를 보니까 재무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도 견고하고 증가를 하고 있고, 사내 유보율도 많고, 부채도 없고, 회사의 이미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코스닥의 벤처 기업 치고는 굉장히 좀 탄탄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쇼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핀테크라든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쇼핑하기보다 모바일 쇼핑이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 사업에 대한 비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양봉이 떴는데 양봉 거래량이 좀 아쉬워요. 오늘 양봉이 떴는데 거래량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쌍봉 형태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약간 조심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양봉이 떴는데 오늘 이 양봉의 기준봉을 통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확연히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줬던 이런 자리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지 라인인데 이런 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코리아센터의 지지 라인은 7,600원 자리입니다. 7,600원 자리. 물론 이제 7,600원 자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꼭 이렇게 이제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면 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그 자리가 올 것 같냐? 뭐 이미 20% 떴는데 뭐 앞으로 지금 7,600원까지 내려오려고 하면은 몇 프로 떨어져야 되죠? 지금 이 자리에 떨어지려면 대략 한 8%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 8% 떨어지겠냐?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비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물론 이제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나한테 기회를 주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 막 무작정 그냥 뭐 사겠다고 막 불구덩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살려고 하는 매수 포인트까지 기다렸을 때 그 기회를 주면 잡는 것이고요. 뭐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날아가요 위로,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죠. 안 사면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매수 타점을 그런 시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슨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다 100% 열이면 열 다 맞추면 저도 이제 모든 뭐 제가 알고 있는 돈 대출 다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근데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투자를 하실 때 나에게 기회를 혹시라도 준다면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 자리 7,600원짜리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이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양봉의 기준봉이니까 이 기준봉의 시가 자리 7,300원, 7,3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있는 코리아 센터 지금 21% 상승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기술적인 분석 해봤고 되도록이면 힘이 강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들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제가 기술적인 분석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주가가 뭐 반등을 보이기보다는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코스피는 대략 1.9%인데 2%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를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동학 개미들의 좀 이렇게 힘이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지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수록 최소한의 베팅 금액을 좀 낮추고 내가 조금 베팅에 대한 그런 마인드라든지 좀 습관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장에서 좀 이렇게 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앤트맨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로 제공해 드리고자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주식 관련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채널을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